안녕하세요, 여러분들. ETS 토익 리스닝 프랩4 강의를 맡고 있는 김유진 강사입니다. 와, 벌써 우리가 16번째 만남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죠. 벌써 Part 4 강의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자, Part 4 어려워요, 여러분들. 오늘도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 전기토익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선 Part 4의 기본적인 형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보시면은요, 저희가 전략을 좀 세워보자라고 정리해드렸어요. 자, Part 3 때 기억나세요? 35초 정도의 긴 디렉션이 있었죠. 근데 그 시간 동안 멍하니 계시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질문을 확인하고 보기를 보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욕심사납게 막 6문제, 9문제, 막 10문제 이렇게 미리 볼 필요는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딱 3문제만 집중해서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3문제 안정적으로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항상 말씀드렸죠. 문제 미리 읽으셔야죠. 키워드 잘 여러분들 접목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그 지문을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토크 자체를 들었을 때요. 이 초반부와 후반부에 정답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토크를 딱 들었을 때 초반부와 후반부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paraphrasing 되는 표현들 역시나 Part 3와 마찬가지죠. 같은 단어를 직접적으로 주지 않죠. 같은 구를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살짝 돌리는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러한 paraphrasing 되는 빈출 표현들은 저희 교재에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져 있으니까요. 이 단어가 어떻게 옮겨지고 이 구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겪고 이런 것들 잘 찾아보시면서 공부 따라와 주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바로 본 강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저희 챕터 1이죠. 문제 유형별로 전략을 짜보자고요. Part 3에서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요. 전체 내용에 관련된 문제들 전기토익 시험장에 가시면 한 20%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우선 오늘은 첫 번째 주제와 목적을 묻는 문제 구성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처음에 공식 볼까요? 매달 한 5문항 내외로 출제가 돼요. 생각해보면 30문제니까 꽤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잘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지문별로요. 제일 첫 문제로 이제 제시되는 형태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문제를 보다 보면 71번 이렇게 딱 처음에 아니면 74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의 첫 번째 질문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주제를 좀 많이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전략을 한번 짜볼까요? 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초반에 정답이 일반적으로 나오지만 초반에 정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면서 후반부까지 집중해서 들으면서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죠? 들으면 들을수록. 자, 계속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질문 패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알아야지 시험장에서 시간을 좀 절약할 수가 있겠죠. 우선 첫 번째, 이 토크, 담화의 purpose, 목적이 뭐냐? 되게 간단한 질문 구성이고요. 그 다음 스피커들이 뭐에 관련돼서 discussing, 논의하냐?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what is mainly being discussed, 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뭐야?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죠. 스피커가 왜 전화한 거야? 뭐에 관해서 전화한 거야? 라는 표현들 역시나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what is the message mainly about? 그러니까 메시지가 주로 뭐에 관한 내용이지? 라고 물어보는 형태. 그러니까 항상 이런 목적이라든가 주제를 묻는 구성들, 이런 질문들은 큰 변화가 없으니까요. 이 질문 패턴은 잘 정리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교재 238페이지를 펴보시면은요, 담화의 목적, 그러니까 결국에 이 토크의 목적을 물어보는 전체 내용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요. 요거 한번 문제 풀면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우선 질문 볼까요? 역시나 what is the purpose of the talk? 이 토크의 목적을 물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화 일반적인 초반부에 정답이 많이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번 볼까요? recognize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recognize 하면 뜻 뭐로 알고 계세요? 인정하다, 인식하다, 이 정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표창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상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B번 한번 볼까요? discuss, 논의하기 위해서요. 건설 프로젝트를 이란 표현입니다. 자, C번 볼게요. welcome professional,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환영하는데 어디에? 트레이닝 세미나요.
그 다음 D번 볼까요? request, 요청한다, funding. 지난번에 배웠는데 자금 기금이었죠. 어디에? medical equipment, 그러니까 의료 장비의 기금을 바로 요청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A, B, C, D 4개의 보기를 잘 보고 계시고요. 정답 힌트 어디 나온다? 초반부에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음성을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 Thank you for coming to this afternoon's press conference. We're happy to announce that Meadowbrook Hospital has completed the first phase of a $50 million expansion project. We've doubled the number of our patient rooms, which means that we're now equipped to provide medical care to significantly more people. But our work is only half completed. Construction is already underway on a state-of-the-art medical training facility, the second phase of our expansion project. When that facility opens next year, we'll be able to offer cutting-edge training programs for all types of medical professionals. 네, 정답 한번 찾아보셨나요? 자, 스크립트 보면서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남자가 언급을 해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런다 for coming to. 와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 press conference, 우리가 한국말로도 요즘 많이 쓰고 있죠. 기자회견이 되겠습니다. 자, 기자회견을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press conference가 되겠죠. 자, 기자회견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We are happy to announce that. 우리가 뭔가를 알리게 되어 무척 기쁜데요. 바로 that 이하에 있는 구문이죠. 자, Meadowbrook이라는 hospital,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요, completed, 완성했어요. The first phase, phase라는 단어는 이제 단계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50 million, 그러니까 5천만 달러 정도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5천만 달러짜리 확장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를 완성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네, 대화 초반부에서 바로 정답 출제가 됐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답 잘 골라내셨기를 우선 바라고요. 자, we double the number of our patient rooms. 결국에 환자들이 이제 쓸 수 있는 방, 결국에는 이제 병실이 되겠죠. 자, 병실의 숫자를 우리가 double, 2배로 늘렸고요. Which means that we are now equipped to provide medical care. 결국에는 이제 상당한 수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제 의료 보장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but our work is only half completed. 결국 우리가 사실은 한 반 정도만 이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Constructions is already underway. 그러니까 공사가 엄밀히 따지면 진행 중인데 on a state-of-the-art medical training facility. 여러분들 state-of-the-art라는 표현 보이세요? 최신식의, 최첨단의라는 표현입니다. 자, 최첨단의 바로 medical training facility, 시설이요. 현재 공사 중이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expansion project, 확장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첫 번째 단계는 끝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when the facility opens next year,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시설이 연다라고 한다면 we will be able to offer, 제공해 줄 수가 있죠. 여러분들 cutting edge 표현 아세요? 위에 있는 state of the art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최첨단의, 최신식의라는 표현입니다. 자, 최첨단의 바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모든 medical professional, 그러니까 전문가들에게 다 제공할 수 있게 되겠다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스크립트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해석상 어렵지만 답은 잘 골라내셨겠죠, 여러분들? 정답 확인해 볼까요? 네, 정답 B번이죠. 건설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한 바로 토크였습니다. 자, 스크립트상에 봤을 때 바로 초반부에 나오죠. 5천만 달러짜리 바로 확장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를 완료했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첫 번째 질문의 정답 B번 처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저희는요, 이제 ETS 체크아웃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전화를 건 목적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전체 내용 관련된 부분이죠. 전화를 건 목적. 자, 목적, 주제, 어디 나온다? 초반에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먼저 A번, B번, C번, D번 한번 보기 보시고요. 자, 이거는 체크아웃 문제니까 우선 제가 해석 안 해드리고 문제를 풀고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Hi, this is Paul Tanaka.
I'm calling because I've just received my credit card statement, and I noticed a charge from your store for $95. I bought a pair of black dress shoes at your store when I was in town last month on a business trip, but they only cost $65. If necessary, I can mail you a copy of the receipt for the shoes so that you can correct the charge on my account. Please call me at 555-0194 to let me know what I should do. 한번 스크립트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자, 처음에 펄 다나카라고 본인을 이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I'm calling. 여기에서 전화를 건 목적이 바로 나오겠죠. 여러분들 항상 힌트어가 전화를 건 목적을 묻는다라고 한다면 I'm calling 이런 표현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지금 이제 I've just received 받았죠. My credit card statement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내가 딱 받았더니 I noticed. 내가 알아차렸죠. 뭘 알아차렸어요? Charge from your store for $95. 그러니까 $95가 청구가 됐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겨누라 건 목적. 바로 설명 그대로 나왔죠. 자, 그러면서 본인이요. 검은 색상의 정장 구두, 그죠? 구두를 구매를 했어요. 당신 가게에서. 그런데 I was in town last month on a business trip. 그러니까 지난달에 사실상 본인이 출장을 가서요. 그 동네에서 본인이 이제 검은색 정장 구두를 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65였거든요. 그런데 청구가 $95가 된 거죠. 그래서 if necessary, 가능하다면 I can mail you. 내가 너에게 발송을 좀 해줄 거야. 우편 발송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A copy of the receipt. 영수증의 사본을 내가 너에게 좀 보내줄게. 그래서 you can correct the charge on my account. 내 계좌에 약간의 이제 오류가 난 부분을 수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연락처를 좀 남기는 형태였죠. 자, 그러면 정답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체크한 문제 정답 B번이었죠. 청구서상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알리기 위한 토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정답 초반에 나왔죠. I'm calling because 표현 나왔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전화를 건 목적을 물어봤을 때는 I'm calling about, I'm calling because 이런 표현 많이 등장을 하니까요. 그거 잘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문제 유형별 전략 두 번째 장소 인물 부분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출제 공식 한번 볼까요? 장소나 인물 문제에서는요. 당연히 그러니까 화자나 혹은 청자의 신분이라든가 직책을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신분과 직책을 묻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에 해당되는 단어들은 암기가 다 되어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자, 매달 한 3-4문제 출제가 되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전략 한번 짜볼까요? 다마 장소는요. Thank you for coming to 혹은 welcome to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화자나 청자의 신분 혹은 지문 곳곳에 퍼져 있는 장소나 직업과 관련된 표현으로도 또한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문제를 좀 적용을 하면서요. 문제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 질문 패턴은 꼭 정리해야겠죠. 그러니까 무작정 문제를 푼다라고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 패턴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뭐라고 하냐? Where does the speaker most likely work? 네, 화자가 어디서 일할 것 같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where most likely is the audience being made? 공지 어디서 할 것 같다라는 표현이고요. Who most likely is the speaker? 화자는 누구일 것 같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who is the conference for? 결국에 회의의 대상이 누구? 이런 게요. 사실 해석할 때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잘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밑에도 마찬가지죠. Who is the message intended for?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과연 누구를 위한 거야?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질문을 본인이 해석을 잘 못하면 거꾸로 막 풀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잘 정리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문제 풀어볼 건데 근무 장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전체 내용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지금 스피커가 어디서 일할 것 같다라고 이제 유추하는 문제가 됐는데요. A번 한번 볼까요? 인슈런스 컴퍼니 보험회사 이건 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 B번은 medical office. 아무래도 이제 진료하는 곳이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 C번 같은 경우는 travel agency, 그죠? 여행사가 되고요. D번 같은 경우는 피트니스 센터. 우리가 이제 헬스클럽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이렇게 쓸 때는. 그래서 이런 표현들 중에서 정답 한번 골라내 보도록 할까요? 자, 집중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This message is for Charlotte Mahoney. I'm calling from the Seneca Medical Center to remind you about your appointment on Friday, March 18th at 4 o'clock with Dr. Steinberg. Don't forget to bring your insurance card with you at the time of your appointment. And if you have to cancel or reschedule, please remember that you must notify us 24 hours in advance. Thank you. 네, 스크립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 자, 처음엔 this message, 이 메시지는 누구를 위한 메시지냐라고 얘기를 하죠. 샬럿 메허니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힌트 바로 나오네요. I'm calling from, 내가 전화를 거는데요. Seneca Medical Center라고 얘기를 합니다. Medical? 바로 정답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무래도 병원에서 연락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뭐에 관련된 얘기냐? Remind, 상기시키는 거죠. 당신에게 바로 우리의 금요일날 예약이 되어 있나 봐요. 3월 18일자가 되고요. 그 다음 4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Don't forget to bring your insurance card with you. 그러니까 항상 이제 보험증을 좀 잘 챙겨 오세요. At the time of your appointment. 그러니까 오실 때 보험증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라는 주의를 주고요. And if you have to cancel or reschedule,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일정을 약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사전에 언제 전화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24 hours in advance. 사전에 한 24시간 전에, 그러니까 하루 전에는 미리 연락을 주셔야 돼요라는 기본적인 형태였어요. 자, 정답 바로 확인해 볼까요? 자, 우선 정답은 당연히 B번 medical office가 되겠죠. 네, 정답 구문 힌트 I'm calling from 표현 주고요. 그 다음 medical center라는 표현을 줍니다. 네, 정답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기를 봤을 때 모르는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특히 medical 같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접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저희는 바로 체크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전체 내용 관련 문제죠. 공지에 대상을 물어봤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질문을 딱 봤을 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에 이 공지를 누구한테 주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기는 제가 해석 안 해드릴 거예요. 체크 문제니까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Refer to the following talk.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at the company will be opening its very own cafeteria for employees next month. Now, if you forget to bring your lunch to work, you won't have to leave the building to get a delicious and nutritious lunch. The cafeteria will feature sandwiches, soups, and hot entrees at reasonable prices. Salads, snacks, coffee, tea, and soda will also be available. Each week on Monday morning, the chef will post the menu on the bulletin board near the entrance. Our growth in the industry this year has allowed us to make this much-needed improvement to our work environment. 네, 정답 찾아보셨나요? 자, 그럼 스크립트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we are pleased to. 여러분들 be pleased to 부정사 형태가 등장을 하는데요. 뭐뭐 하게 되어 기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announce 뭔가를 발표하게 되어 무척 기뻐요. 바로 that 이한데 회사가 will be opening 엽니다. 뭐를 열죠? cafeteria, 식당을 열게 됩니다. 구내식당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For employees next month. 다음 달에요. 직원들을 위한 구내식당을 오픈할 계획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서 사실은 이 토크 자체가 누구에게 주고 있는지 바로 힌트를 좀 주죠, 여러분들. 자, now, if you forget to bring your lunch to work. 만약에 이제 일터 오실 때 점심 챙겨오는 거 깜빡하셨다라고 한다면 you won't have to leave the building. 그러니까 빌딩을 굳이 나갈 필요는 없겠어요. 점심 먹으러. 자, cafeteria는요, will feature. 이제 사실상 특정한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샌드위치라든가 수비라든가 앙트레, 그러니까 주 요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따뜻한 주 요리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At reasonable prices.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이 다양한 제품들을 다 맛볼 수가 있다라는 표현이죠. 이때 reasonable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꼭 암기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 샐러드라든가 스낵 계속 이제 설명을 하고요. Each week 매주마다 월요일이죠. 월요일 오전에 셰프 주방장 요리사가요. will post 게시할 겁니다. 메뉴를 어디에다가
bulletin board 게시판에 이제 게시를 할 거죠. near the entrance, 그러니까 입구 근처에다가 게시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약간 이제 생색내는 듯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이 지금 동종 업계에서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요. 바로 much needed improvement to our work environment. 그러니까 정말 이제 필요한 개선을 우리 근무 환경에 적용할 수가 있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딱 봤을 때 어떤 특정한 회사에서 이제 카페테리아를 오픈하면서 직원들에게 주는 공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정답은 바로 B번 처리가 됐죠. office employees 표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의 직원들에게 이 전반적인 공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정답 표현 확인해 볼까요? 초반에 정답이 나왔죠.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정답을 골라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 부분을 놓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 풀기도 굉장히 좀 헷갈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항상 집중해서 초반부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paraphrasing 되는 빈출 표현들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교재에 너무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이 내용들을 다 가져올 수는 없고 또다시 중요한 표현들 몇 가지 정리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단어 말고도 정말 다양한 단어들이 많으니까요. 교재에 있는 단어들 꼭 암기하고 다음 시간에 오셔야 됩니다. 자, 우선 단어 대 단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냐. 두 번째 볼까요? policy, 정책. 어떻게 바뀌죠? procedure, 절차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 밑에 하단에 볼까요? electronically, 온라인으로라는 표현인데요. online 이렇게 단어가 바뀌죠. 그 다음 밑에 reporter, 기자, journalist, 언론인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러한 단어들의 변화들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단어가 구로 바뀔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맨날 헷갈려 하시죠? 오더, 주문하다, place an order, 주문하다 이런 표현들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detour. 자, detour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교통방송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우회도로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alternate route로, 그죠? 대체도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구어와 단어가 바뀌는 형태들 볼까요? come up with, 지난번에 설명드렸었는데 아이디어를 제안하다 혹은 생각해내다라는 표현입니다. brainstorm이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모으다 이런 식으로 바뀌죠. 특히 우리 나라에서도 이제 뭐 클래스 같은 데서 브레인스토밍 해와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죠, 여러분들. 자, 밑에 마찬가지로요. cancel or reschedule. 취소하거나 일정을 조정한다라고 했을 때요. change라는 굉장히 간단한 단어까지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Part 4 강의를 계속 했는데요. 16번째 수업이었죠. 우선 전체 내용 관련된 문제들 좀 점검했어요. 자, 처음에 보시면 주제와 목적 문제들, 그 다음 두 번째 장소와 인물 문제들을 점검을 했습니다. 자, 주제와 목적 같은 경우는요, 항상 대화 초반부를 놓치지 않도록 한다라고 했죠. 첫 번째 인사하는 부분, 혹은 처음 도입부부터 중요하니까요, 절대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소와 인물 문제는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단어가 취약하다라고 한다면 정답을 골라내기가 어렵겠죠. 보기 봤을 때 이게 어떤 직업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에 해당하는 어휘들은 꼭 암기하고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셔야겠습니다. 자, 질문과 보기 잘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지문 초반 집중하자라고 포인트 집어드렸고요. 그 다음 항상 정답으로 자주 활용되는 표현들이죠. paraphrasing 되는 표현들은 교재에 있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Part 4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4번 강의가 더 남아있죠, Part 4만. 우선 20강까지 기본 정리를 잘 하시고요. 21강에서 실전 문제 풀면서 기본 구성들을 다 적용하는 시간을 좀 잘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다들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대신에 저희가 다음 시간에 더욱더 활기차게 만나기로 해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